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쇼펜하우어가 좋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이 시리즈물 형식으로 컨텐츠를 촬영을 하면서 앞부분에 이제 뭐 1편, 2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하다 보니까는 이제 몇 편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붙이지 않고 이어서 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또 제 주변 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아니 그냥 요약해가지고 올리면 될 거를 뭐 이렇게 시리즈물로 길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냐, 그거 누가 보겠냐, 조회수 나오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영상이 무슨 뭐 자극적이고 짧은 어떤 일회용 인스턴트 컨텐츠였다면 그렇게 올릴게요. 근데 이 공부하고 독서하고 사색하고 뭔가 이렇게 지식을 쌓는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이 그런 쇼츠 영상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배운다? 그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미래에 정말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인데 교육 자체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도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시대가 오면은 진짜 그냥 다 엿됐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대중화되고 짧게 이제 치고 빠지는 식으로 영상들을 찍고 그게 이제 소비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나중에는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조차도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때 되면은 이제 전 이제 되져야죠. 죽은 다음에 이제 먼저 가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장미와 저의 어머니 품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를. 그래서 오래 살 생각이 없으니까 빨리 짧고 굵게 살다가 저도 죽어가지고 먼저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는 저의 가족들에게로 가기로 하도록 하며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속된 투쟁인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예속된 투쟁에 대해서 이어서 갈 건데 앞에서 보았다시피 우리는 자연의 힘에 구속되어 있다. 그런데 이 힘은 영원한 투쟁 속에 있다라는 거죠. 계속 자아와 자아뿐만 아니라 자아와 세계, 이 모든 의지의 현상, 그것들의 전쟁터죠. 사실상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곳이 화학적 극성,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힘들, 그리고 원자도 부정적 입자와 긍정적 입자 사이에 있다. 이 양극적이고 이양대립적인 요소들이 다 있다라는 건데 쇼펜하우어는 인도의 음양 사상의 기원이 거기 있다고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서 있는 것은 건축자재들끼리 서로 내리누르는 힘과 그에 맞서는 힘, 그 두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만일 그 힘 하나가 변하면 건물 전체 균형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건물 같은 거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도 하중이 이렇게 내려앉는 힘과 내리누르는 힘과 위로 떠받치는 힘이 균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이 그 상태로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피부만 해도 그렇다. 가로지르는 것과 갈라진 것이 반목을 하면서 피부를 구성하고 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연은 여러 종끼리 대결하고 있지만 또 같은 종에서도 개체들끼리 투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 인간 하나의 종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물학을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니까 현대 인류를 어떤 종으로 구분하는지 명확하게 학술명을 모릅니다. 근데 나비나 다른 곤충들, 파충류, 양서류 뿐만 아니라 포유류들 전부 다 종의 학술명이 있죠. 학명이 있죠. 그죠? 인간도 학명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같은 종이라는 건데, 종속과문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 종으로서 가장 세분화되어 있을 때, 그 같은 종에서도 개체들끼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서로 죽고 죽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전투는 모든 차원에서 나타난다. 간접적으로, 저 자식의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 저 자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자살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살해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학교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서로, 저 새끼 조져야지 내가 올라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자연 도처에서 우리는 투쟁, 전투, 제한적인 승리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바야흐로 의지 자체와의 본질적인 결별을 훨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훨씬 명확하게 어떻다? 이해하기에 이른다. 광물 세계에서도 심지어 힘들은 대립한다라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물건이 하나 놓여 있어요. 제가 이거 영상도 테이블 위에서 찍고 있는데
이 물건이 놓여 있으면 그 물건이 테이블을 누르는 힘, 지금 제가 펼쳐 놓았던 이 독서대 위에 있는 이 책과 독서대, 그죠? 그리고 카메라 지지대가 테이블을 누르는 힘은 테이블의 저항력과 대립한다. 이 저항력이 버티지 못하면 이 책과 독서대와 그리고 이 카메라 지지대의 물건의 무게를 못 이기고 어떻게 되겠어요? 테이블은 주저앉을 것이다. 테이블이 종이로 만든 테이블 같은 거면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보는 이 부동성은 외양일 뿐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모든 물체들이라든가 사물들 어떤 요소들이 다 고정되어 있어 보이는 이러한 부동성은 외적인 형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서 뭐 하고 있다고? 서로 반목하는 힘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균형을 이루지 않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동성을 띠고 있을 수 없겠죠. 유동성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식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식물은 생존하기 위해 끔찍한 경쟁을 한다. 가령 남아메리카 어딘지 아시죠? 저기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쪽 아래, 그 아랫부분이겠죠. 그 나무에 있는 이름, 나무의 이름은 이제 마타팔로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단어 그대로 나무살해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보다 크지 않게 자라는데 무화과 나무를 타면서 점점 더 크게 자라면서 마침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한다? 다 휘어 감싸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 나무가 다 이제 전기가 뽑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을 조르던 나무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가지고 햇빛을 독차지하며 그 희생물이 부패된 것을 양분으로 삼아서 살아남는 나무다. 한마디로 기생하는 거죠. 나무도. 이런 투쟁과 모순은 동물 세계에서는 식물 세계보다도 훨씬 더 두드러진다라고 얘기하죠. 먹이와 영양분을 다른 동물에게 대주면서 어느 때든 다른 동물에게 자기의 살을 내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초식동물들 보세요, 여러분들. 초식동물들의 삶의 평화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초식동물이 여러분들 자의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초식동물들 다 자살했어요, 그러면. 저기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졌을 거야. 왜? 아니, 언제 맹수한테 물어 뜯겨가지고, 정신 멀쩡하게, 이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 채로 막 살이 드러나고, 뼈가 보이고, 그 상태로 막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하면은. 못 견뎌. 죽지. 자의식이 없는 게 어떻습니까?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은. 그죠? 이 동물은 그 덕분에 생존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동물은 포식동물들이겠죠. 초식동물이 아니라 포식동물이겠죠. 그죠? 먹이사슬의 좀 위 라인, 상위권에 있는 피라미드 꼭지점에 가까이 있는 애들을 의미하는 걸 텐데, 모든 생물체는 다른 생물체를 소비함으로써 자기 생명을 유지한다. 심지어 초식동물도 뭐합니까? 식물을 뜯어먹잖아. 식물을 먹잖아요. 그럼 육식동물은 뭘 해요?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을 먹잖아요. 그죠? 마치 옷을 입고 있듯 자기를 덮고 있는 다양한 형태 아래 자기 고유의 물질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얼룩말은 뭐예요? 그 얼룩달룩한 자기의 피부 가죽 아래에서 어떤 다양한 형태의 유기적인 메커니즘 아래에서 그 자체의 고유의 물질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겠죠. 얼룩말을 길들일 수 없는 이유는 얼룩말이 일반 말들보다도 훨씬 더 싸납고 다루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일반 말하고 다르게 얼룩말은 겉표면이 얼룩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죠? 그걸 넘어서 내적 성질, 내적 경향성, 그 다양한 형태 아래에 감춰져 있는 고유의 물질조차도, 고유 의지도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다른 말들과는 다른 형태로 분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의지 자체의 성격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영상 앞에서 보셨기 때문에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의지 자체는 맹목적이고 충동적이고 전차와 같고 밀어붙이고 끝이 없고 시작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의지가 발현되는 모습은 고유의 물질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부르죠? 객관화라 부르죠. 의지의 객관화, 그죠?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고유의 물질을 만들어가면서 자기 고유의 뭘 한다? 영양소를 만든다. 이 원리가 바로 생존 본능 혹은 살고자 하는 의지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에게서도 어떻다? 유사한 광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동물 세계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생존 투쟁은 인간에게서도 당연히 나타나고 있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토머스 홉스가 얘기했어요. 토머스 홉스. 영국 왕 찰스의, 그죠? 가정교사이기도 했고,
아주 그냥 비관론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 비관론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홉스가. 홉스는 비관론자가 아니라 그냥 철두철미하게 그 표면에 있는 그 현상, 그 이면에 그 가려져 있는 어떤 그 본질적인 요소들을 파헤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악설과 같은 어떤 그런 유사한 논리를 끄집어냈다라고 우리가 보통 정치라던가 사회계약 관련된 시간에 배우고는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뭐예요? 진짜 그 자체로 날것 그 자체로 사실 그 자체를 그냥 말했을 뿐인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는 라틴어죠. 그죠? 호모가 인간이고 호미니가 인간에게라는 역격일 겁니다. 주격, 역격 아시죠? 예, 여러분들 목적격 이런 거.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루프가 늑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예요? 잠재적인 폭력성. 이성과 언어를 통해서 잠재운다고 과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 이성과 언어를 통해서 폭력을 잠재울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 악플 다는 새끼가 왜 있습니까? 그 새끼들 다 이성 가지고 있는 애들 아닙니까? 악플 달아가지고 연예인 자살하게 만들고 악플 달아가지고 사람 상처 주고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도구를 갈아가지고 만들어서 뭐 전기톱으로 사람의 뭐 몸을 자르고 뭐 칼로 뭐 쑤시고 길거리 신림 오거리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그런 새끼들 이성이 없습니까? 이성이 있어요. 언어 있어요? 언어 있죠. 그럼 이성과 언어가 있는데 뭐예요? 병신짓 하잖아요. 왜 그런 짓 해요? 생존 투쟁이거든. 그 새끼 나름대로. 그죠? 이게 이제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있잖아요. 뭐 조두순이라든지 저기 뭐야 이름 조선이라든지 이런 새끼들 다 똑같아요. 그 새끼들 의지를 그냥 표출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방향으로 표출된 거겠죠. 왜? 우리는 소사이어티 내에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폭력성은 그래서 이성과 언어로 잠재워질 수 없어요.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 은폐되어 있지만 항상 언어 속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족같은 언어 쓰면서 상처 주면서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마법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살을 하게 유도하고. 자, 현재 생물학에서도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앙리 라보리의 가설은 알랭 레네 감독의 내 미국 삼촌, 뭐 마이 아메리칸 엉클인가 봐요. 이라는 영화에서도 환기된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 뇌는 다른 사람보다 우세한 상황을 찾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으로 다른 존재, 종 내에서도 투쟁을 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존재보다도 더 나은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하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들은 늘 우리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선에 둔다는 것이다. 이런 파충류 같은 뇌의 충동, 변연계의 뇌라고 보통 부릅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충동적이거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은 변연계가 관리하는데 이 림빅 시스템이라는 변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파충류 새끼처럼 하는 거예요. 인간인데도 생긴 것도 파충류인데 하는 짓도 파충류가 돼버리는 거야. 거의 뭐 무라일체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뇌의 충동에 지배하고 뭐 복제하고 생존하는 이러한 어떤 원초적인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언어라는 문명적 요소 아래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이 문명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언어고 그 언어라는 문명적 요소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기분 좋게 해주고 뭐 서로 물고 빨고 핥고 비비고 하게 만들어주고 아니면은 뭐 좀 상대방을 더 역겨운 존재인데 좀 덜 역겹게 만들어주는 정도겠지만 우리의 뇌 구성 성분 안에는 공격성을 함유하고 있는 그 진화 심리학적으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그 동물의 본질적 부분이 어떻다? 반드시 존재한다. 부족을 지켜야 했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예요? 내가 돼지면 어떻게 돼요? 내 가족하고 내 부족원들 다 죽는 거야. 내가 부족장이 아니고 족장이 아니고 내가 소집단의 가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내가 돼지면은 다 죽는 거라고. 내 가정이 다 박살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유순하고 부드럽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아야 돼요? 아니지. 공격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진화의 산물로서 내려오면서 사라질까? 안 사라지지. 테스토스테론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 공격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가령 우리가 가깝고 친한 사람에게 바캉스 얘기를 한다고 여기서 예시를 드는데 만일 너도 가봐야 돼. 야 거기 너 야 거기 가봤어? 헝가리 부다페스트? 안 가봤지? 야 진짜 끝내줬어 라고 얘기한다고 칩시다. 체코 프라하 가봤어?
얘기했는데 막 안 가봤어. 그러면 끝내줘. 얘기했어. 그러면 뭐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죠. 비칙질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랑하고 있는 셈이 되고 어떤 것을 상대는 체험해보지 못했다고 뭐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못해봤지라고 상대방에게 상기시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집중적으로 드러납니까? SNS에서 드러나죠. SNS에서 이 짓거리 자주 하는 애들이 누굽니까? 계집애들이 이 짓거리 존나게 하잖아요. 계집애들이. 제가 주변에 여자애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SNS 하지 말라고. 니네 이거 기만하고 비틱질하는 거에서 뭔가 우월감 느끼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일침 당해가지고 저를 또 쓰레기 같은 시선으로 쳐다본다고. 상관없습니다. 맞잖아요. 예. 따라서 잠재적인 경쟁심을 부추기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여성도 에스트로겐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에는 뭐 공격성이 없어? 있지. 왜 없어? 여러분들 모성에도 공격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뭐 아주머니들 가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 80대 후반, 90년대 초반 우리 젊은 애엄마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제 나이 또래. 그 자식 새끼 지나가다가 그냥 뭐 유모차에 이렇게 곤히 자고 있는 어린아이 한번 꿀밤 한번 쥐어 박아보세요. 유모차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뚜껑 뒤집어 까고 아이 귀여워 그러고 한번 이게 머리 한번 쥐어 박아보세요. 주먹으로. 그럼 애엄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개 지랄 난리 나죠. 그 자리에서 바로 숨겨왔던 단도 꺼낼 수도 있습니다. 은장도 꺼내가지고 바로 목 찔러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죠? 왜 그럽니까? 모성애는 뭐예요? 결국 내 자식 새끼 지켜야 되거든. 나의 유전자와 나의 흔적을 미래 세대까지 남겨줄 수 있는 존재가 나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식은 뭐야? 내 자식은 내 분신인 거야, 결국.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죠? 생물학적으로도. 그러니까는 뭐 테스토스테론을 갖고 있는 남성만 공격적이고 여성은 공격적이지 않다? 아닙니다. 여성도 훌륭한 수컷의 유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여자애들 다 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시기질투가 발달해 있어요. 왜 시기질투가 발달해 있어? 응? 훌륭한 수컷의 씨앗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자예요. 뭐 남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유전자 받고 싶어요? 아니면 저기 조선이라던가 조두순 유전자 받고 싶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유전자 받고 싶잖아.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여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의 유전자 받고 싶어요? 아니면은 저기 뭐 윤석열 대통령 유전자 받고 싶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전자 받고 싶겠지. 그죠? 맨정신이면 그런 느낌입니다. 자, 아무튼 인간들이 나누는 대화와 인간관계의 양면성을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그래서다. 고슴도치는 약간의 온기를 서로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모여 산다. 하지만 서로 붙자마자 서로의 가시로 상처 주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적당히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다. 저는 정말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족같거든, 진짜로. 그냥 말 그대로 역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직장인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대다수일 텐데, 여기 직장 같이 다니는 사람들하고 월화수목금토일 붙어 있는다고 생각해봐. 물론, 월화수목금토일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고 그냥 붙어만 있는 거야.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씨발, 저 그냥 목숨 끊을래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면은, 저는 그냥 죽겠습니다. 그게 평온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부서 내에 뭐 친한 사람이 있다라고 쳐봐요. 그럼 뭐 월화수목금토일 뭐 일주일에 주 40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주 20시간밖에 일을 안 해. 주 7일 출근인데. 근데 일하는 것도 업무 강도도 약해. 근데 계속 얼굴 봐야 돼. 집도 못 가. 계속 밥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얼굴 같이 보고 화장실도 같이 써야 돼. 어때요? 이건 뭐 생지옥이 따로 없어. 이거는 거의 뭐 연옥도 아니야. 저기 단테 알리기에리가 신곡에서 묘사했던 지옥이야. 지옥이라고 그냥 완전히. 자, 그죠? 그래서 이 고슴도치에 대한 비유는 정말 훌륭한 비유라고 생각을 한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어느 균형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상호적 신뢰라고 명명한다. 그럼 이 상호적 신뢰라는 건 뭘까요? 완전한 신뢰? 아니죠. 그죠? 서로가 서로의 어떤 목숨과 어떤 생명과 재산과 여러 가지의 자기의 어떤 개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 악으로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거리라던가 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도달한 힘의 관계 속에서 생긴 균형일 뿐이다. 자, 이게 바로 이 균형을 깨는 새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기서 분쟁과 불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서로 이제 죽이지 못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야. 침범한다고 표현하죠.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새끼는 그냥 바로 에너미야. 거미가 거미줄 안에 들어온 침입자를 살려주겠습니까? 아니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누가 갑자기 여름에 좀 있으면 여름이니까 이제 더워가지고 저기 문에다가 발 쳐놓고 누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들어왔어. 씨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말도 안 하고 그냥 기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바로 그냥 저기 부엌으로 가가지고 칼을 끄집어낼 것 같은 칼을 그냥 끝내올 것 같아요. 부엌 칼을. 이 새끼가 뭘 갖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 느낌이죠. 그죠? 자, 그래서 힘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침범당하면 이것이 사회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객관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결국에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우리 인간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아티피셜 인텔렉트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유용한 뭔가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유용한 걸 제공하지 않는다면 혈육의 정을 나누고 있는 사이가 아닌 이상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균형이 파괴되는 거겠죠. 그러면 뭐예요? 그 자식이 나에게 해를 입히면 나도 해를 입혀야 된다라는 의미의 세 글자 복수심이 자라날 수밖에 없죠. 그럼 복수심은 뭘까요? 복수심은 에고이즘의 바탕을 두고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그죠? 관계의 안정성이라던가 평화라는 것은 어떨 때 존재한다? 서로 순박하고 착해서 존재한다? 아니죠. 그죠? 두 힘 사이에 서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강렬하고 맹렬한 힘이 서로 힘과 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발견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가 왜 질투와 그죠? 샘을 부리고 시샘의 동물인지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뭐라고 비유했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씨를 받을 것이냐? 저기 소아 강간범, 소아 강간 살해범 새끼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그 새끼인 조두순의 씨앗을 받을 것이냐? 100명 중에 99명은 한 명 개변태 같은 년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의 씨앗을 받겠죠. 그죠?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내 바운더리, 내가 지켜야 하는 범주 안에 들어왔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에 뭐가 있다? 공격성. 그 공격성은 결국 나 중심으로부터 세계를 구성하는 에고이즘의 어떤 산물로서 의지의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뭐다? 같은 의지와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표면적으로 다르게 표현될 뿐이라는 것, 그게 의지의 객관하고 동물, 식물 할 거 없이 다 모든 종에 걸쳐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할 말이 많아서 좀 빨리 얘기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영상 끄시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영상이 끝나면서 깊게 뭔가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는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상 진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